그래, 요 발문은요, 흥당 칩이 세 권이라 그랬는데, 1, 2번이 시집입니다. 3권은 이제 문집입니다. 산문집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스님이 흥도 호고, 호를 또 나암이라고도 썼습니다. 예, 계열을 낮췄어가지고, 나암 잡죠, 또 나암 주고, 요거는 시집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만력 원년 4월 1에 한산 이완 금발, 한산 이완이 사명대사의 자입니다. 자. 예, 이완의 자입니다. 그리고 요 한산은 사명은 스님 사명대사 유정 스님 법명이 유정이죠. 호가 많습니다. 호가 많은데 이제 한산은 우리 옆에 있었던 한산자 나왔죠. 이런 분들 다 따가지고 흠모해서 쓴 이름입니다. 이 한산이라는 호는 언제 자주 썼나 하면은 젊을 때 썼습니다. 젊을 때가 언젠가 직사 주지하고 이럴 때 썼습니다. 사명대사가 30살 때 우리 직사 주지 역임하셨거든요. 그 무렵부터 썼던 호가 한산입니다. 그 뒤에 사명, 또 말년에는 종봉이라는 호도 썼죠. 호가 많습니다. 예? 32세요? 아니, 봉원사 갈 때. 명사 갈 때. 32세. 32세 때 선종 봉원사 제의를 받았죠. 이게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문정왕후가 집권하면서 보호선사를 선종 판서를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봉원사에서 선종 판서를 영입하고 성과를 부활시켜가지고 발탁된 대표적인 사람이 청거당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유생들이 계속 탄핵을 그냥 한 번만 받은 게 아닙니다. 계속 탄핵하니까 이 선종 판서직을 내놓고 어디로 숨었나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청평사로 가서 은둔을 합니다. 그럼 이 선종 판서직을 누구한테 물려줬나 하면 청어 스님한테 물려줬습니다. 청어대사한테 물려줬다가 다시 문정왕후가 다시 불렀거든요. 그래서 청어대사는 이 판서직을 내놓고 전국을 유람하다가 묘양산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호스님이 계속 선교 양종 판사직을 역임하거든요. 하다가 몇 년이고 문정왕후가 죽음해 1560년. 그 주지 임명되는 거고, 거예요. 1565년인가요? 65년. 예, 문정왕후가 죽잖아요. 죽고 나자마자 바로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선교 양종 판사직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제의가 들어왔나 하면 이 직지사에 머물고 있던 사명대사한테 제의가 옮깁니다. 가겠습니까? 가면 죽지요. 거기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의를 거절하고 사명대사가 어디로 가나 하면 위왕산으로 청어대사한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요, 이제 봉은사, 보호대사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찰이 강남 봉은사잖아요. 그래서 봉은사에 대해서 좀 알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여기 조선불교 통사에 기록된 봉은사 관련 기록입니다. 읽어볼까 싶어서 채우겠습니다. 조선불교 통사 임술 17년, 요건 명종 17년입니다. 명종 17년, 명나라 가정제 41년, 가정제가 아니다.
명나라 가정 이거 연호죠? 예. 예. 명가정 41년, 여기 1562년입니다. 불기 2589년. 불기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뭐 불기 2568년 하면 이대로 하면 이거 안 맞죠? 예. 옛날에 우리가 썼던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 썼던 불기하고 지금 쓰는 불기하고 다릅니다. 옛날 불기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불기는 전 세계 그 불교 국가가 많잖아요. 동남아시아에도 많고 이런 국가들 수장들 다 모여가지고 각기 기록이 다르니까 합의하에 새로 정합니다. 9월 4일에 천정릉호 광주 설렁지동 하야 이건 공원사우 수도산 하니라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임술련의 기사입니다. 정릉은 중종의 묘릉입니다. 예, 중종의 묘를 광주 설릉은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입니다. 이거를 문정왕후가 옹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전설처럼 얘기하는데 태국 보호스님이 이쪽 자리가 명당이라고 옹기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비고 조선불교 통사에 보충되는 자료를 찾아놨습니다. 정릉지에서 말하기를 봉은사 사적, 정릉지에 기록된 봉은사 사적에 봉은사는 즉 조포산이 원래 이름이 조포사였다는 겁니다. 사저 두포 이봉 능침지 제수 고로 운두 포라 사조 두포 이봉 능침지 제수고 여기서 꺼내야 되겠네, 그죠? 왜 절 이름을 조포사라고 했는가? 그 절에서 두포, 이건 두부입니다. 두부를 만들어서 능의 본리는 제수감으로, 능의 제수감으로 이봉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두부절이라는 거죠. 두부 만드는 절. 원래 이름이 두부절이었다는 겁니다. 이분들 능사라 그러죠. 우리 직시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제2대왕 정종의 태실을 모셨잖아요. 이런 데를 이제 흔히 원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능사는 능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살림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여기처럼 뭐 물품을 올리기도 하고 제수 준비도 하고 하는 역할을 절과 스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능사를 합니다. 능사로 지어졌다는 거죠. 두부를 우리 절에서만 또 유난히 두부를 많이 만들었나 보죠. 두부절 원래 이랬다는 겁니다. 이 역칭 양릉 원당이라 그리고 또 양릉 원당이라 하니라. 선능, 정능, 능이 두 개잖아요. 이걸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 또 편액을 걸었는데 어떻게 편액을 걸었는가? 수도산 수선종 봉은사라 하니라.
수도산 이건 산 이름이고요. 수선종 이건 선종 수사찰이라는 거죠. 예, 선종 수사찰 봉은사라고 편액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편액 글씨는 누가 썼는가? 조선 영조 때 명필인 백하윤순이라는 분이 썼답니다. 백하윤순필이라고 해놓고 설명 붙여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세부 설명 나옵니다. 사구제 설릉 동록 진해안대. 원래 이 절은 어디에 있었는가? 옛날에는 선릉 성종의 능인 설릉 동쪽 기슭에 있었는데 명묘 임술에 명묘는 명종 때죠. 명나라 조정 아니면 명종의 조정이 명묘라고 합니다. 명종 때 임술년에 천본능 여기서 본능은 이제 앞에 거론된 중종의 능인 정능입니다. 천본능 이거 무차인데 정능을 이곳으로 옮기자 자조가로 조정으로부터 설 도감하야 이런 걸 총감독하는 책임자를 시설하고 창건 전후 요사하니 전각과 집과 스님들이 사람들이 거처하는 요사체를 창건 새로 지었으니 비전된 거라야 이전보다도 훨씬 넓고 웅장하여 커서 관어 경산 제찰하니라. 서울에 있는 산의 여러 사찰을 과한 데서 관으뜸이 되었다. 또 2절에 묘화당이 옛날부터 유명했답니다. 강남 봉은사예요. 이 묘화당에 대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묘화당은 금비락 옛날부터 묘화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유명한 집이었는데 금비락 이제 조선불교 통사를 쓰는 요 시점을 두고 금입니다. 조선 후기죠. 또 일제 때라고 보면 된다. 일제 때는 금비락 지금은 빈터가 되었다. 허물어졌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서산대사가 봉은사에 머무셨죠. 예, 서산대사가 그 승과에 합격하게 되면 유생들 과거에 급제하면 성균관에서 재차 수학했듯이 승과에도 급제하게 되면 이 봉은사에 머물면서 재차 수학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사가 머물기도 했고 또 거흥당 보호대사가 막 계속 소장이 올라오니까 청평사로 숨었다 안 그랬습니까? 그 시기에 거흥당 보호대사를 대신해서 선종 판서를 역임했거든요. 그러면서 봉사에 머무셨습니다. 그때에 서산대사께서 전당매분하야 전당은 충북 양자강 하류 지역 지명입니다. 전당의 거기 매화가 좋은 것 같죠. 중국 사신한테 얻었던 얻었겠죠. 그 당시에 이게 귀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중국 양자강 하류 지역의 묘화분을 얻어서 종우당지 서정하니 그 머물시던 집 서쪽 마당에다가 종 심으셨으니 인칭묘화당이라 그것을 인류해서 머물던 그 요사를 대화당이라고 불렀다. 또 어떤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져 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이래 얘기한다는 겁니다. 혹은 서산 문인 사명 유정이 서산대사의 문인인 사명당 유정 스님이 이 일본 등매 이래한데 일본에 저 사신으로 가셨죠. 그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서 갔다가 돌아올 때 묘화를 얻어서 와가지고는 얻어왔다. 얻어와가지고 이 일본 등매 이래 일본에 들어가서 묘화를 얻어 돌아왔다. 라고 혹자는 말하는데 미상 숙시라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좀 뒤에도 얘기했는데 뭐 별거 아니라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뒷이야기 보겠습니다. 명묘의 창사야 명종 때 조선 명종 때 절을 지어서 원래는 지금 있는 자리에 절이 있었던 게 아니죠. 어디에 있었는가? 요 앞에 나오듯이 설릉 옆에 두포사 두부절 그게 원래 있던 절인데 그 절을 정릉을 만들면서 능사로 옮긴 거죠. 지금 자리로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배경에 깔고 명묘창사야 처음으로 이 봉은사를 지어서 수치 판사 1인하야 수치 그 우두머리로서 판사직을 두었다는 겁니다. 판사 한 사람을 두어서 국내 명성 위지하고 나라 안의 이름난 스님을 선택해서 그 임무를 맡게 하고 위지하고 하고 갈로 해가지고 이제 세부 설명 붙여놨습니다. 보우 선사가 최초위 봉은사 주지 겸 판선종사 하니라. 여기 이제 명종 때 선종 판사라는 직위를 두었는데 처음으로 그게 임명된 사람이 누구인가? 봉은사 주지 겸 선종 판서로 보우대사가 임명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어떻게 뭘 담당하도록 했는가? 사장 팔도 선교하고 이 온 나라의 선정과 교정을 장악하게 하고 위지 이르기를 수선종이라 하니라. 이 사찰을 수선종 사찰이라고 하였다. 요 설명은 요 앞에 보면은 비고 두 번째 줄에 계애군 수도산 수선종 봉은사라는 요 편액을 붙였다 그랬죠. 수선종이란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청어 휴정과 사명 유정이 상계위 판서하고 서로 계승해서 판서가 되었고, 유정대사는 이제 그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호대사가 탄핵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비잖아요. 선종, 선교, 양종 판서직을 맡겼는데 거절하고 감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전쟁 막 진행되는 동안에 요 직위를 맡죠, 그죠? 16도 도청서 선교, 양종, 판사 요 직위를 사명대사가 맡습니다. 임난 도중에 보도 상거 차사이며 보스님도 일찍이 2절에 머무셨으며 부대 판사 진하니라. 판사의 임무를 부대 오랫동안 맡으셨다. 우노대 또 말하기를 거응집은 여기 이제 불교 통사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누화 선생이요. 이누화 선생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 불교 통사를 편찬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시 1권, 선계 잡저가 1권, 선계 잡저 이것도 내내 시입니다. 시가 2권입니다. 문 1권, 요 문 1권이 현재는 남 잡저라는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보우 소저라 이 세 가지가 보우 스님께서 소저 지으신 것이다. 이상 출 정릉지라. 이상의 내용은 정릉지에서 나왔다. 정릉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아까 천재지야 자원이라야 가야로다 하는 표현 나왔죠. 천년 뒤에 양자원 같은 사람이라야지 이 건강 보호대사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이 양자원이 대단한 학자였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한 학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후대에도요, 이 양자원을 거론한, 그러니까 즉
양자운을 거론한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양웅을 거론한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후대의 학자들이 양웅을 존경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름이 나와가지고요. 혹시 저 누시명 읽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좋은 글이죠. 그것도 보면은 양자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선생님들 다 보셨겠지만 글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글 참 좋습니다. 열람하다 할 때 왜 쓰죠? 열람 어때요? 열절을. 제주도에 문자 안에 아. 살짝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쓰는 거. 이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운전 나오길래 이 문장이 유명하죠. 유우석 선생이 썼는 글인데요. 그 문장이 참 좋습니다. 산은 부재권이 유선정명이요. 산은 높은데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 신선이 있으면 곧 영산이요. 물은 깊이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 유령즉 영이라. 거기에 용이 살면 그게 신령한 소화된다. 사시 노실은 유오 덕형이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누추한 집도 오직 나의 덕으로 향기롭게 하리라. 이제 유배당해가지고 유석이 유배당했죠.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나 이건 뭐 이런 것도 낙천적. 이게 참이 성자들은 낙천적인가 봅니다. 그 처지에 한탄하기보다는 그죠? 참 좋습니다. 사신 노실은 유오덕행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여기 자기 다짐이죠, 그죠? 옛날 모범으로 삼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 태어는 상계롭하고 뭐 유배당해갖고 있는데 뭐 사람들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가끔 떨어졌는데 뭐 그렇죠? 권세 있을 때는 그 문 앞이면 시장통처럼 북적북적 되지만 가끔 떨어졌는데 누가 옵니까? 집도 사는 꼴도 누실 아닙니까? 누추한 집 아닙니까?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런데 실망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오가면 길에 이끼가 있죠. 이끼 흔적이 상계록하고 계단을 실금실금 자꾸 번지는 겁니다. 그 색깔이 어떤가? 초록빛. 이건 여기다 붙여도 되죠. 초록빛 이끼를 실금실금 계단을 거슬러 올라오고 소색은 임념청이로다. 드리운 주령 사이로 들어오는 저 화초들의 빛, 풀과 나무들의 빛깔이 푸르기만 하네. 아니면 뭐 푸른 풀빛들 주령 사이로 들어오네. 이래 해도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고작 오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다음 수의 유홍류하고 나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즐겁게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선비라는 겁니다. 공짜는 이 크다란 뜻하고 통하죠. 큰 선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왕래무 백정하니, 이 백정은 이거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좀 이 문장에 맞춰서 살리자 그러면 시답지 않은 사람들 이러면 되겠죠. 괜히 쓸데없이 뭐 시답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가는 일 없다는 겁니다. 왕래무 백정하니 이런 집에서 뭐하기 좋은가? 할만하다는 거죠. 나이 뭐뭐 할만하다. 조소금하고 열 금경이라. 금경은 금구 성언의 말씀, 성인들의 말씀을 엮어놓은 걸 금경을 합니다. 성인들의 말씀을 금구 성언 그러죠. 불교 경전만 칭하는 게 아니고 성현들의 말씀을 금경을 합니다. 성현들의 말씀을 열람하면서 소박한 검거나 조율하고 검거나 타고 아주 성인들의 말씀을 읽을만 하고 아이도 소금하고 무사죽지 나니요. 이런 집에서 이런 거나 하지 이럴 일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 없는가? 무사죽지 나니요. 떠들썩하게 사 그러면은 이거 악기죠. 줄로 된 악기 막 띵까띵까 잔치할 때 하는 거 아니습니까? 음악 할 때 피리 불고 하는 거 이거 죽입니다. 온갖 화려한 악기들로 귀 시끄럽게 할 일,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고 또 이런 집에서는 뭐가 없는가? 유배당에 있잖아요. 그러니 공문서 읽으면서 얼마나 공무가 힘듭니까? 공무원 지내신 분들 여러 아니신데 공무 힘듭니다. 그 맡아서 하는 거 여간일 아니거든요. 안독이 이거 공문서를 안독 그러죠. 그럼 공문서 읽으면서 이 몸뚱아리에 피곤하게 할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누추한 집, 옛날 그 고사를 빗대서 한번 뒤져보면 뭐하고 비슷한가? 저 남양 땅에 은거했던 와령 선생 아닙니까? 와령 선생 제갈량의 이 오두막과 비슷하고 또 무엇과 비슷한가? 서초 한나라 때 아까 우리 나온 양웅 선생 대학자인데 당시에는 뭐 안 알아줬다고요. 근데 후대에는요 성현이라고 칭찬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 가치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살았던 양자온, 자온은 요 나온 양자온입니다. 천년 뒤에 양자온이라 해야지 건강 보호대사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라. 고 설명하려고 끌어냈습니다. 예. 이 양자온이 논의했던 그 정자가 아니겠는가? 정자라는 거죠. 그래, 이게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요.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한편에 나옵니다. 군자 거지에 하루 지으리오. 군자가 산다면은 어찌 누추함이 있으리오. 이 사람이 중요하지 사는 집이나 지역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문장 참 좋습니다. 이래 무더운 날에요. 이까지 오시는 것도 참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이런 큰일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참 이렇게 변변찮은 실력인데도 이게 변변찮은 놈도 필요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같이 이런 걸 읽을 기회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람잡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한편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같이 독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